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코스피 지수가 6거래일 연속 하락했습니다. 장중에 1720선 아래로 내려갔던 데 비하면 낙폭을 많이 줄인 건데요. 오늘의 종가는 어제와 크게 다르지 않았습니다. 외국인들이 한물과 선물시장에서 동시 순매도로 대응한 것이 지수의 상승을 막았는데요. 오늘의 시장 흐름 자세히 분석해 보겠습니다. 자, 주식고수의 알토란 같은 투자 비법을 함께하는 대박클럽. 오늘은 제5대 총통이라는 닉네임으로 활약하고 계신 분이시죠. 애널리스트 고영주님 자리에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예. 자, 한 주를 마감하는 금요일장이었습니다. 코스피 지수가 장중 몇 차례 상승 반전을 시도하는 등 엎치락 뒤치락 했는데요. 1720선은 지켜냈습니다. 총통님께서는 오늘장 어떻게 보셨는지 그리고 한 주 흐름 어떻게 보셨는지 전반적으로 진단을 좀 받아볼게요. 네, 일단 주가지수가 지난주에 V자형의 급반등의 흐름이 나타날 것이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급반등이 나왔습니다. 자, 지난주에 급반등 이후 단기적인 눌림목을 만든 이후에 N자형 패턴으로 지수가 다시 상승하지 않겠느냐라는 이러한 전망 시황을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나 다시 주가지수는 지난 8월 12일 옵션 만기 때의 충격 쇼크를 맞은 그 쌍바닥까지 내려왔습니다. 이 쌍바닥까지 내려왔다는 것은 주가지수가 V자 형태로 올라갔다가 단기간에 급락 형태를 만들었는데 중요한 것은 거래량이 늘지 않으면서 급락 쇼크를 맞았다는 것입니다. 물론 이런 과정은 주변 여건에서 미국 시장의 하락이라든가 또 이러한 관점에서 더블팁의 가능성 이런 부분들이 다시 불거져 나오면서 심리적으로 압박감을 주었습니다. 지난주에 제가 최은정 아나운서님에게 앵커님에게 이런 말씀을 드리는 적이 있습니다. 예. 왜냐하면 V자형으로 올라오게 되면 앞전 고점 쌍봉에 오면 한번 공포스러운 자리에 왔기 때문에 두려움이 한번 있을 것이다. 우리가 흔히 쥐 있잖아요. 모르모토. 그 쥐도 아무리 맛있는 먹이가 있어도 한번 전류가 흐르는 그것을 만들어 놓으면 두 번 다시 거기 가면 겁을 낸단 말이에요. 역시 그 쌍봉의 그 앞전 고점 1780과 90 라인에서는 심리적 부담과 또 주변 여건상으로 인해서 쌍바닥까지 내려왔습니다. 물론 이 쌍바닥까지 내려오면서 시장 흐름을 놓고 보면요. 쌍바닥 패턴을 만들었다는 것은 긍정적인 요소를 한번 볼 수 있겠고요. 업종별에서는 참 묘한 게 있습니다. 어떤 경우냐면요. 신고가를 내면서 52주 신고가 종목이 나온 반면 또 지수 조정 시에 오히려 또 급락하는 이러한 종목이 나타나듯이 실질적으로 시장은 많은 변환적인 요소가 있었습니다. 또 지난주만 하더라도 그 원격 진료 허용과 관련 의료기기 판매의 그 제한 허용 또 마침 그 미국 연방법원이 연방 정부의 또 줄기세포 연구 자금 지원 중지 소식이 알려지면서 지난주에 강했던 바이오주들이 또 급락하는 이런 상황까지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시장 흐름을 가만히 놓고 보면요. 뭔가가 좀 묘한 게 있습니다. 종합주가지수가 물론 이 쌍바닥까지 급락하는 이러한 모습을 보였습니다만은 이 쌍바닥까지 오면서도 나타난 흐름을 놓고 보면은 이 과정에서도 화학업종은 계속 올라가는 상황이 됐고 IT나 자동차나 다른 업종은 하락하는 구조를 만들었습니다. 따라서 이번 주를 가만히 놓고 보면 쌍바닥까지 단기간에 급락을 만들어서 오히려 물론 이제 그 지수가 빨리 올라갔으면 하는 바람이었지만 실질적으로 시장 흐름이 조금 더 늘어지면서 힘을 더 비축하는 것이 아닌가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물론 신고가 나는 업종의 종목도 좋지만은 또 하락했기 때문에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이 다소 수익률 내기가 어려웠던 구간이었다. 저도 전문가 생활을 한 오래 했습니다만은 이렇게 그 차별화된 이런 장세는 참 보기가 어려웠다. 정말 수익률 내기가 굉장히 어려운 장이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자 이번 주말 벤 버냉키 미 연준 의장의 연설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경기 부양책이 발표가 된다면 주가에는 긍정적인 요소로 작용할 수가 있을 텐데요. 자 앞으로 증시 흐름은 어떻게 예견을 할 수가 있을까요? 어떤 종목들 살펴봐야 되는 건지 의견을 여쭙겠습니다. 네, 일단 그 버냉키 그 의장의 그런 그 긍정적인 요소의 호재성 재료가 나올 수 있겠고요. 또 바로 8월 29일입니다. 여기서 또 정부 정책에서는 주택 경기와 관련된 건설 정책에 대한 이런 발표도 나와 있습니다. 물론 이런 재료가 시장에는 큰 요소로 얼마큼 반영될지에 대해서는 실질적으로 미지수적인 요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실질적으로 지금 시장의 체력적인 요소가 단기적으로는 흘러내리면서 단기간에 쌍바닥까지 급락하는 이러한 패턴을 보여줬는데요. 하지만 중요한 것은 하나 있습니다.
오히려 쌍바닥을 강하게 만든 이러한 모습에서 주목해야 할 점이 하나 있습니다. 결국 시장이 다시 올라가기 위해서는요, 어떠한 관점을 잘 이해하셔야 되냐면, 실질적으로 놓고 보면요, 지난 과거에 있었던 회사채 수익률에 대해서 잠깐 언급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이 회사채 수익률 놓고 보면요, 지난 2008년도 금융위기, 리만 브러더스 그 사태 때 정말 이 회사채, 안전자산에 투자하는 형태가 굉장히 투자처 수익률이 급등하는 과정을 보였습니다. 물론 회사채가 급등할 때의 관점을 놓고 보면요, 이 당시 주가지수는 900포인트가 붕괴됐던 자리였습니다. 실질적으로 900포인트가 붕괴됐다는 얘기는 회사채 수익률이 그만큼 좋아지면서 올라갔다는 얘기고, 반면에 회사채가 급락하고 내려온 자리였습니다. 그러면 이러한 관점에서는 어떠한 관점이 되느냐? 오히려 이때가 지수 바닥 저점이 되면서 계속 지수가 상승을 한 것입니다. 지수가. 그리고 나서 지수가 횡보를 하다가 요 라인에 무너졌습니다. 이거 회사채입니다. 회사채. 회사채 주봉인데요. 이것이 무너질 때가 바로 지수가 1750을 돌파하면서 1800 근처 라인에 근접했을 때였습니다. 오히려 지수가 올라갈 때마다 회사채 수익률은 계속 낮아지고 있는 이런 관점의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즉 반대 현상이라는 얘기죠. 그렇다면 지금 현재 회사채 수익률이 계속 내려가고 있는 이러한 관점이라면 오히려 지수 상승적인 요소가 곧 임박하고 있다. 이 점을 하나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제일 중요한 거는 한 가지 앞에서 말씀을 드렸지만은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은 이상하리만치 지수가 V자형으로 올라왔다가 급락하면서 쌍바닥으로 내려왔는데 이때는 화학업종이 계속 올라갔습니다. 화학업종이. 이 화학업종이 주도적으로 올라갔습니다. 그런데 반면에 이렇게 올라갈 때 지수하고 하락하면서 내려갔던 종목, 업종이 어디냐? IT라든가, IT 업종하고 자동차 업종, 그 다음에 뭐 LCD, 이런 부분들의 업종이 하락을 했습니다. 그런데 IT 업종이 하락할 만큼 하락한 상황입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주목할 점이 뭐냐면요. 화학업종은 지금 올라올 만큼 올라왔기 때문에 오히려 반대적인 작용이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화학업종이 실적을 그만큼 바탕으로 해서 올라왔기 때문에 화학업종의 고점 정도의 신호가 나오기 시작하고 있는 모습이기 때문에 화학업종이 고점을 찍고 서서히 꺾이기 시작한다면 바로 누가 움직일 수 있느냐? IT하고 자동차가 많이 하락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에서 지수 전환점이 이루어집니다. 그렇다면 바로 핵심이 다음 주입니다. 다음 주는 8월의 마지막 주가 되면서 9월 달로 연결되는 바로 뭐가 됩니까? 윈도우 드레싱과 9월 달로 주봉이 연결되는 자리입니다. 이렇게 월말과 주봉이 연결되면서 넘어가게 되면요. 바로 월말 효과와 월초 효과가 나타납니다. 그러면 9월 둘째 주가 바로 옵션 만기이기 때문에요. 그렇다면 지금 이런 관점에서 IT하고 자동차 업종이 다시 한번 부각하면서 올라가기 시작한다면 시장은 빠르게 다시 한번 1800을 향해서 올라갈 것이다. 물론 9월 둘째 주 옵션 만기 때까지는 상방향의 포지션에 외국인들의 리버셜 이러한 전략이 부분적으로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리버셜적인 요소가 나온다면 충분히 파생시장의 흐름과 함께 같이 맞물릴 수 있다고 봐야 됩니다. 따라서 화학업종은 오히려 고점의 징조가 나타난다면 IT나 자동차 그만큼 하락했던 업종을 주목하면서 다음 주에는 오히려 상승할 수 있는 이러한 관점의 흐름을 잘 봐야 되지 않겠느냐. 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앞으로의 시장 흐름에 대한 총통님의 의견 들어봤습니다. 주식고들의 날카로운 투자 전략을 함께하는 대박클럽 여러분들의 참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샵 5588번으로 문자 참여하실 수 있는데요. 상담 받고 싶으신 종목 보내주실 수 있고요. 그 밖에 증시와 관련된 여러 가지 궁금증들 방송 보시다가 궁금하신 점 생기셔도 보내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께 친절한 상담을 해드릴게요. 자, 계속해서 고세 투자 비법을 함께합니다. 예, 기업 분석을 통해 알아보는 고수의 투자 비법 시간입니다. 총통님, 오늘은 어떤 기업 볼까요? 네. 오늘은 LG생명과학을 하나 뽑아왔습니다. 예, 최근 적자는 애널리스트들이 추천하고 있는 종목이고 지속적인 상승세를 보이고 있는데요. 어떤 이슈를 가지고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주실지 들어보는 시간 갖겠습니다. LG생명과학 일단 어떤 기업인가요? 어떤 일들을 하고 있나요? 일단 기본적으로 바이오라고 볼 수 있겠고요. 네. 이 바이오뿐만 아니라 이 LG생명과학에는 원천 기술력을 보유한 상당히 사업 다각화 그리고 이제 어찌 보면은요
글로벌 시장에 경쟁을 했을 때도 충분히 다국적적인 요소의 기업 규모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좀 회사 자체가 상당히 좀 원천 기술력 이 부분이 가장 눈에 띄게 볼 좀 과정입니다. 더군다나 그 바이오 매출이 50% 4년째 역시 흑자를 내고 있는 과정입니다. 그런데 사실 LG생명과학이 이만큼 성장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과정이 뭐였나 보면요. 뭐 처음부터 모든 게 다 성공했겠습니까? 뭐 하다못해 그 발명가 에디슨 그분 같은 경우도 결함을 품고 실패를 하면서 결함을 부화시킨다고 그런 게 있듯이 상당히 많은 그 30년 동안 LG생명과학은 시행착오를 많은 겪은 기업입니다. 쉽게 말하면 바이오 그 기술 개발이라는 게 이게 쉬운 것만은 아니거든요. 근데 이런 부분에서 상대적으로 시행착오를 많이 겪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그 시행착오가 오히려 경쟁 우위의 자산으로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그만큼 원천 기술력, 그만큼 실패를 많이 했기 때문에 성공할 수 있는 기술력, 이것을 많이 가졌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더군다나 실질적으로 그 LG생명 같은 경우, 생명과학 같은 경우는요, 유전과학 위주의 전문 의약품, 또 이런 부분에서는 상당히 그 알려주는 기업입니다. 그냥 간단히 얘기하면 회사채 등급이 A+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뭐 이 정도면 뭐 신용 등급이야 뭐 긍정적이라는 게 뭐 당연히 나와 있는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 실질적으로 이제 신제품의 출시라든가 안정적인 내수 판매. 다만 이제 그 환율이 지금 1,200원대 와 있습니다만은 환율이 다시 뭐 1,150원대라든가 1,100원대 이렇게 내려가게 된다면은 또 환율의 그 하락, 원화의 강세 때문에 다소 수익성에는 조금 좀 부담되는 요인이 될 수가 있지만 주력적인 제품들이 꾸준하게 판로가 개척되고 있고 이러한 풍부한 유동성을 갖고 있는 건실한 재무구조를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상당히 좀 멀리 내다봐야 할 단기적인 종목보다는 좀 중장기적인 관점. 특히 그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이 환율이 오히려 말입니다. 원화 가치의 이 흐름을 좀 잘 보시면요. 일부는 뭐 제한적인 뭐 제한적인 성장이 있지 않겠냐 이렇게 예상도 해보고 있지만은 그럼 원천 기술력으로 놓고 본다면 뭐 충분히 긍정적으로 요소를 볼 수 있고요. 그다음에 R&D 투자의 강화라든가 신약 개발에 또 주력하고 있고 또 정부의 그 리베이트 규제 등의 영향이 적기 때문에 아주 우호적인 영업 환경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자, 하반기에는 바이오주가 대세다라는 의견이 분분한 가운데 LG생명과학의 바이오 매출이 50% 이상을 차지한다는 점 눈여겨볼 만한 점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4년째 흑자 행진을 이어오고 있고요. 또 신약 개발에 대한 투자에도 주력하고 있어서 관심이 가는 대목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재무 상태를 좀 더 자세히 살펴볼게요. 뭐 LG생명과학은 앞에서 말씀드렸지만은 이미 뭐 4년째 흑자 행진을 하고 있습니다. 뭐 4년 동안 꾸준히 흑자를 하고 있다는 얘기는 그만큼 기업의 성장성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다 뒷받침되면서 LG생명과학의 그 경영 실적을 놓고 보면요. 계속적으로 매출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또 영업이익도 꾸준하게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런 상황의 가장 기본적인 요소는 물론 이제 올해 그 3월 달의 그 흐름을 놓고 보면 일부 그 영업이익이라든가 자기 자본 그 순이익이 조금 줄어드는 이런 과정이 있습니다. 영업이익과 순이익이 좀 급감하는 이런 모습이 있었는데 이런 부분은 이제 또 그 새로 신규 개발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좀 줄었다고 볼 수가 있지만 결국은 이런 관점에서 재무제표 구성을 놓고 본다면 상당히 뭐 신용 등급이 A+를 주고 있을 정도로 상당히 양호한 재무구조 자체가 어느 정도 안정성을 보이고 있습니다. 물론 이런 관점에서 세계적인 뭐 좀 폭넓은 이제 시장을 개척하기 위해서는요. 바로 이 그 중소기업, 바로 이제 그 신약 개발과 관련된 기업 간의 그 합병, 시너지 효과, 이런 부분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특히 바이오 시밀러라는 부분이라든가, 또 의료 제조 기계라든가, 이런 부분까지 폭넓게 어떤 그 합병까지 시장 범위를 넓힌다면은 얼마든지 강하게 나갈 수 있는 기업입니다. 특히 삼성의 그 뭐 셀트리온과의 어떤 관계라든가 또 뭐 이소화학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같이 그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서로 상생의 관계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LG 생명과학도 중소기업과 어떤 상생의 효과를 놓게 된다면 충분히 시너지 효과도 노릴 수 있기 때문에 LG생명과학의 어떤 그 실적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어느 정도 긍정적이다. 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LG생명과학의 올 상반기 영업이익 매출은 전년 동기 대비 수준을 유지를 했는데요. 말씀하셨다시피 영업이익과 순이익이 급감한 측면이 있습니다. 자, 최근 LG생명과학의 고혈압 치료제가 특허 무효 소송 2심에서도 패소를 했다라는 소식이 전해지던데요. 그렇다면 하반기부터는 이제 매출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치게 되는
건 아닌지 우려스러운 점도 있습니다. 향후의 흐름은 어떻게 전망을 하고 계신지요? 네, 그런 부분이 조금은 바로 그 특허 무효 소송 2심에서 이제 패소했다는 점. 예. 이런 부분 같은 경우는 LG생명과한테는 조금 회사 입장에서는 좀 부담스러운 요인이 되겠지만 다른 제약업 중에서는 상당히 반가워하겠죠. 뭐냐면 다른 집이 잘 안 됐을 때 내 집이 더 잘 될 수 있는 예. 그런 부분이겠지만 하지만 이런 부분에서 오히려 폭넓은 제약 분야의 그 산업 환경 자체가 더 좋아질 수 있고 앞에서 잠깐 언급 말씀드렸지만은 이제는 혼자만의 힘보다는 뭉쳐야 산다. 물론 이제 예전에 그 이승만 초대 대통령께서 그런 말이 있죠. 뭉쳐야 산다. 예? 흩어지면 죽고 뭉쳐야 산다. 뭐 그런 유명한 그 일화가 있습니다만은 실질적으로 이제 LG생명과학도 이제 독단적인 그런 어떤 영업망을 가질 것이 아니라 중소기업과 상생의 길. 그래서 이 상생의 길로 이제 그 실질적인 폭넓은 회사의 규모를 갖춰가는 게 좋지 않을까. 예, 이런 관점에서 사실 그 대기업의 이 바이오 투자에서는요.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실패와 시행착오의 연속이었어요. 특히 그 1980년대 그 초반과 중반에서는요, 뭐 가능성만 보고 진출을 했지만 상업화에 뭐 문턱도 밟아보지 못하고 수천억의 투자 손실만 안고 정말 그때는 뭐 이건 뭐 정말 이거 뭐 회사냐, 뭐 실질적으로 뭐 IMF 위기 때만 하더라도 이건 뭐 거의 뭐 사업성으로는 뭐 더 이상 의미가 없다. 뭐 이렇게 할 정도로 실질적으로 그렇게 뭐 큰 인기를 받지 못했습니다. 더군다나 이러한 그 바이오 유전원 공학 이런 부분에서 실질적으로 어떤 것을 태동해 난다는 것은 많은 연구 결과가 실질적으로 기다려줘야 됩니다. 뭐 물론 어떤 뭐 발명품이라든가 신기술 개발이라는 것이 금방 하루아침에 이루어지지 않겠지만은 유전공학이라든가 이런 부분 같은 경우는 시간을 많이 두게 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처음에 이런 말씀 드렸어요. 실패는 성공의 어머니다. 많은 실패를 하다 보니까 많은 성공을 할 수 있는 노하우, 기술 자산력을 가지게 되는 원천 기술력을 가졌다는 점에서 상당히 인정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관점에서 실질적으로 이제 미국 식품의약국 FDA죠. 승인을 받은 이제 화학신약, 패티브 뭐 이런 부분 같은 경우도 실질적으로 전체 비중의 50%를 웃돌 정도로 상당히 긍정적이고 글로벌 경쟁력을 갖추고 있다는 게 상당히 좋은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LG생명과학이 기술, 그러니까 그 기술을 이제 활용해서 제품 개발을 많이 추진하고 있고요. 성장 호르몬 제품뿐 아니라 C형 간염 치료제인 서방형 인터페론, 알파, 뭐 서방형 당뇨병 치료제, 하여간 다양한 바이오 의약품을 접목하고 있습니다. 근데 사실 이거 제가 이 전문 의학 이건 아니라서요. 왜 이렇게 용어가 어렵습니까, 이거? 네. 우리 최현정 MC님께서도 이 의학 용어 하라 그러면 좀 쉽지가 않죠, 이거? 예, 그렇긴 한데 어쨌든 그러니까 LG생명과학의 성장성이 돋보인다 앞으로 이제 유망하다라는 말씀을 하시고 싶으신 거잖아요. 네, 그렇죠. 예. 특히 그 바이오약의 그 인체 그 혈액에서 느리게 퍼지게 하는 바이오 하이드럭시 이런 기술 같은 경우도 원천 기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세계 30국에서 지금 특허를 취득하고 있습니다. 뭐 이런 성장성의 그런과 모든 가능성의 모든 것을 놓고 본다면 이제 LG생명과학이 좀 어떤 결합적인 요소만 갖추게 된다면 더욱더 발전할 수 있는 미래 가치가 있는 바이오 산업의 역분이 아니겠느냐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LG생명과학의 이후 행보를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총통님, 근래 LG생명과학 주가 흐름을 보면요. 주가가 지속적으로 상승하면서 이거 더 올라갈 수 있을 것인가 라는 의문이 들기도 하고요. 오늘 장에서는 2% 반등을 했습니다. 엊그저께 어제 좀 밀린 감이 있었거든요. 현 주가 수준은 어떻게 이제 긍정적으로 평가를 하시는 건지 매수를 고려하고 계신 분들을 위해서 목표가 손절가도 함께 좀 제시를 해주세요. 네, 일단 오늘 LG생명과학이 양선 일봉을 만들면서 한 2% 정도 올랐네요. 자, 일단은 LG생명과학이 지난번 저점 바닥이 5월 달에 형성될 때도 보면요. 이렇게 쌍바닥을 만들면서 점진적으로 상승세를 타고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종목의 특징이 하나 있어요. 뭐가 있냐면은 급할 게 안 움직여요. 이 종목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그 주말간산, 예?
뭐 말 타고 그냥 그 산천을 구경하듯이 좀 멀리 내다보는 안목이 있어야 됩니다. 실질적으로 이러한 종목은 우리가 그 흔히 바스켓이라고 할 때 기관 펀드 매니저에서 이제 그 펀드의 그 합성 상품이라든가 이런 그 부분에서 그 바스켓에 포함될 수 있는 기본적인 종목이 되겠고요. 그러다 보니까 등락 과정의 흐름이 큰 변화가 없습니다. 올라도 2%, 좀 밀려도 2%, 3%, 2% 거의 변동 수준이 없는 가운데 전체적으로 이제 주가 지수가 안정세를 타고 올라가면 같이 지수 대형주로서 꾸준한 점진적인 상승 흐름이 나타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이러한 종목을 매매하시는 분 같은 경우는 지루하다. 이런 분들은 매매를 못 합니다. 쉽게 말해서 오늘 단타 치고 내일도 단타 치겠다라고 하신 분들은 LG생명과학 갖고 하시다 보면요. 그냥 뭐 숨 넘어갑니다. 왜냐하면 올라야 1%, 또 내려봐야 0.5%. 그럼 뭐 오른 것도 없고 매일 그 자리예요. 한 달 내내 있어 보면 한 5% 올랐나? 한 10% 올랐나? 별로 움직임이 없습니다. 그러다 보면 단타 매매를 하신 분들이 만약에 LG생명과학을 갖고 있다면요. 숨막혀서 매매를 못합니다. 반면에 우리가 흔히 그 직장인 같은 경우는 직장에서 뭐 주식 투자를 이렇게 마음 놓고 하기가 좀 어렵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눈치 보고 하는데 그냥 묻어두고 그냥 꾸준하게 이런 종목을 사두고 기다려본다면 점진적으로 올라갈 수 있는 종목인데 일단 단기적으로 놓고 보더라도 57,000원대가 이 앞전 고점입니다. 그래서 이 57,000원대의 앞전 고점까지는 한번 추가적으로 올라갈 수가 있는 자리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중기적으로 본다면 65,000원까지 더 올라갈 자리가 있습니다. 왜 그런 거 아니? 지난번에 한번 급락을 하면서 바닥권에서 대량 거래는 바닥에서 충분히 물량을 받으면서 급락 매물을 다 소화시켜줬어요. 급락 매물을 다 소화시켜줬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고점의 저항 추세를 그대로 벗어났습니다. 고점의 저항 추세를 벗어났다는 것은 이 부분이 뭡니까? 우리가 그 주가라는 게 45도라는 말을 많이 쓰고 있는데요. 사실 그렇습니다. 비행기가 처음에 활주로 해서 막 달리다가 이륙을 할 때쯤이면 15도 각도로 앞바퀴를 들어 올립니다. 그 다음에 조금 더 달리면서 뒷바퀴로 30도 각도 잡고 그 다음에 45도 각도로 비행기가 슉 올라갑니다. 물론 뭐 45도 계속 올라가는 건 아니지만 어느 정도 안전 고도를 유지하게 되는 게 비행기 이륙할 때의 과정이죠. 그러면 이렇게 하락했던 부분을 여기를 음의 영역이란 과정으로 표시할 수가 있습니다. 음의 영역. 왜 음의 영역이란 거는 이 부분은 솔직히 그 수익을 낼 수가 있는 부분이 못 돼요. 반면에 지금은 오히려 양의 영역으로 나와서 꾸준하게 올라갈 수 있기 때문에 한번 매수해놓고 좀 기다려보시면 중기적으로는 65,000원대 중심가까지는 충분히 올라갈 수 있기 때문에 한번 매수권 쪽으로 한번 볼 수가 있겠다. 그리고 손절가는 49,000원대. 49,000원대를 제시한 이유는요. 바로 요 라인입니다. 49,000원이면 바로 앞전 저점 요 라인을 깨고 내려가면 손절하겠다라고 보시고 목표가는 1차적으로 57,000원, 그 다음에 2차적으로 65,000원까지 좀 단기적인 것보다는 중기적인 관점으로 보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의견 드려보겠습니다. 예, 자, 고세 투자 비법, 기업을 알면 투자가 보입니다. 오늘은 LG생명과학이라는 기업에 대한 자세한 분석을 해봤습니다. 자, 이어서 고세 대박 포트폴리오를 함께합니다. 예, 고수의 대박 포트폴리오를 따라 잡아보는 시간입니다. 고수의 대박 포트폴리오 시간인데요. 송통님께서 그동안 들고 계셨던 종목들의 현황을 살펴보는 시간 갖겠습니다. 자, 삼성 엔지니어링부터 볼 텐데요. 차익 실현을 하셨다고 들었거든요. 목표가 17,000원에 도달이 되지는 않았는데 일단 자르셨습니다. 이유를 좀 들어볼게요. 네, 17만 원대를 이제 목표가로 설정을 17만 원이었죠. 17만 원대를 목표가로 이제 했던 것이 삼성 엔지니어링이었습니다. 물론 뭐 수익률도 없었고 짧은 시간 안에 이렇게 정리했던 이유는 뭐냐면 새롭게 이제 포트를 구성하기 위한 관점이었습니다. 물론 이 과정에서 삼성 엔지니어링을 한번 놓고 보시면요. 요 근자의 일주일 동안에 주가 지수가 단기간에 쌍바닥이 내려올 만큼 급락을 했단 말입니다. 급락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삼성 엔지니어링은 그렇게 급락한 모습이 나타나지 않고 있어요. 역시 꾸준하게 올라가고 있는 추세는 추세였지 하락하고 있는 모습은 보이지가 않습니다. 그렇다면 삼성 엔지니어링을 좀 더 보유하고 계신 우리 시청자 여러분이라면 17만 원대까지는 그대로 보유하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왜 저는 이거를 청산을 했느냐, 정리를 했느냐라고 놓고 본다면 실질적으로 지난 한 주 동안에 가만히 놓고 보니까요. 대형주의 포트 과정에 제가 좀 비중이나 이런 부분에서 조금
수익률면이 너무 약했어요. 그래서 수익률 좀 내자. 그럼 수익률 내기 위해서는 지금 뭐 완만하게 올라가는 종목은 지금 뭐 수익률 쪽에서 좀 뒤처질 수 있으니까 낙폭 깊은 쪽에서 수익률을 내고자 하는 관점에서 종목을 교체한 것이지, 즉 포트를 새로 편입하기 위한 관점에서 정리를 한 것이지, 삼성 엔지니어링이 뭐 상황이 나빠서 정리한 게 아니라 좀 더 놔두시면은 17만 원대까지 보유할 수가 있는데, 일단 종목 포트를 새로 잡기 위해서 한번 수익률을 내기 위해서 정리했다. 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기업 자체에 문제가 있는 건 아니고요. 포트의 유동성을 위해서 차익 실현하셨다라는 말씀 주셨습니다. 자, 다음 종목은 삼성전자입니다. 최근 기관의 매도가 나오면서 주가도 연일 조금씩 내려가고 있는데요. 매수하셨던 가격대가 80만 원 선이었거든요. 삼성전자는 어떻게 보면 좋을까요? 지수가 내릴 때 같이 내렸던 종목이 IT 대형주였잖아요. 네, 이제 사봐야 될 시점이라고 좀 전에 말씀도 해주셨고요. 예. 그래서 제가 이제 8월 달에 들어와서는요, 8월 초까지만 해도 제가 이제 지수 흐름이라든가 전반적인 시황적인 요소가 그런 대로 잘 맞아 들어왔습니다. 근데 8월 달에 들어와서 두 번의 전망 예측이 다소 빗나가는 그런 상황이 만들어졌는데요. 특히 이제 과정에서 놓고 보면 앞에서 가장 대표적으로 말씀드렸던 게 화학업종은 계속해서 신고가를 내고 52주로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8월 둘째 주인가요? 아마 우리 시청자분께서 궁금하게 물어봤던 하나 케미칼, 그 종목도 계속 올라갔었고, 제일모직도 계속 올라가는 추세였어요. 그래서 제일모직이나 하나 케미칼, 특히 제일모직 같은 경우는 차라리 업종이 이름을 바꿔야 되지 않겠느냐. 화학업종이나 또는 전자부품 재료업종으로 바꿔야 될 만큼 그런 업종의 종목들은 계속해서 신고가, 52주 신고가를 내고 올라가는 동안에 오히려 일부 기관이나 또 외국인들의 물폭탄, 반도체 실적이 3, 4분기는 좋다, 이렇게 모든 게 다 알려졌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래, 반도체는 참 좋아. 그래서 매수 들어갔더니 그냥 물폭탄으로 그냥 연달아 두들겨 패서 그냥 눈탱이 밤탱이 되고, 자, 쌍코피까지 흘렸는데요. 그러나 저는 삼성전자가 그렇게 나빠 보인다라고 생각 안 합니다. 다만 지금 수급과 공급의 관점에서 상황이 좀 꼬여서 지금 밀려 내려왔을 뿐이지, 삼성전자가 어디가 못나서 지금 76만 원대, 이게 뭐 값은 너무 싸다고 봅니다. 저는 3, 4분기 삼성전자의 실적이라고 한다면 90만 원대 가격도 싸다 할 정도로 충분히 삼성전자의 실적이라는 거는 다 나오는 부분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관이나 외국인 일부 매도 물량이 나오면서, 물론 외국인들은 꾸준하게 벌써 2조가 넘게, 최근자에도 2조가 넘게 매수를 했어요. 그러면 삼성전자를 계속 보유하고 있는 게 외국인들 입장입니다. 그렇다면 삼성전자가 실질적으로 여기서 뒤로 물러나고 할 자리가 없어요. 차라리 좀 현금 여력이 더 있다 그러면 더 매수를 하는 게 더 타당한 겁니다. 왜냐하면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화학업종은 일단 고점을 찍는 신호가 들어오고 있기 때문에 화학업종이 무너지기 시작한다면 오히려 IT, 반도체, 이런 업종이 오히려 역전 현상으로 반대 현상이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저는 삼성전자를 사실 비중이 40%인데요. 예. 비중을 20%를 줄였습니다. 아니, 지금 바닥인데 매수하라 해놓고 왜 본인은 20% 줄이느냐. 그러면 이거 좀 잘못된 게 아니냐. 잘못된 게 아니고 실질적으로 수익률 게임으로 들어간다고 제가 앞에 말씀드렸지만, 삼성전자도 충분히 90만 원대 갈 수 있는 충분히 근거가 있고 타당성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사실 보유하는 게 맞습니다. 그러나 지금 이러한 종목보다 탄력적인 면이나 수익률 면도 좋다고 하는 쪽으로 이동해 가기 위해서 비중을 줄인 것 뿐이지, 우리 시청자분께서는 굳이 비중 줄이고 할 건 없고요. 저는 어차피 수익률 측면을 내야 될 입장이기 때문에 비중을 좀 줄인 것 뿐이지, IT나 반도체는 다시 올라간다. 네, 이런 쪽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목표가 90만 원, 손절가 74만 원 두고 매수 관점은 변함이 없다. 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삼성전자는 비중을 줄이셨죠. 40%에서 절반 가까이 20%만 남아있는 상황입니다. 대우증권 보겠습니다. 대우증권은 비중이 40% 그대로 갖고 계신 상황이고요. 매수하신 가격이 21,200원, 오늘 종가가 21,250원입니다. 들고 계신 지 한 45거래 정도 됐는데 매수하신 가격대 부분까지 내려왔거든요. 어떻게 대응해보면 좋을까요? 네, 이 점에 보면 제가 좀 속상한 면이 참 많이 있습니다. 예. 왜 그런가 하면, 실질적으로 대우증권을 21,100원대에, 1,200원대에 매수를 하고, 사실 25,000원대에 매도 생각을 많이 가졌습니다. 그러나,
눌림목 조정이 짧을 것이다라고 저 스스로가 판단을 잘못한 거죠. 이거는 뭐 전문가로서도 잘못 본 거는 잘못 봤다고 우리 시청자분에게 솔직하게 얘기하는 게 가장 현명하다고 생각해요. 예. 자기 틀린 걸 가지고 뭐 굳이 뭐 맞다라고 우기는 것보다도 솔직하게 25,000원대 한번 팔았으면 하는 게 제 마음이었습니다. 예. 그러나 제가 이제 목표가를 28,000원, 뭐 3만원 크게 보는 관점이었기 때문에 좀 그 정도 조정은 내가 충분히 용인하겠다 했더니 매수가까지 내려왔어요. 그래서 안 되겠다. 그래서 제가 삼성 엔지니어링과 삼성전자의 비중을 줄였던 이유가 바로 여기 있는 것입니다. 왜 그런 거 아니? 삼성전자의 비중 20%를 줄여가지고 바로 대우증권의 금일 종가상으로 20%를 더 확대시켰습니다. 그러면 대우증권의 비중이 40%가 됐다는 얘기죠. 그러면 21,200원대는 제가 매수한 단가이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20% 비율을 더 매수했고, 그리고 이 종목은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실질적으로 지난주에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만은 2008년도 11월 달 저점에서 올라간 것이 상승 1파, 그 다음에 조정 2파, 상승 3파, 그 다음에 조정 4파, 상승 5파동으로 올라가서 라지 1번 파동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물론 엘리어트라는 것이 상승 5파를 만들고 조정 3파라는 것을 만드는 관점이라고 하겠지만은 물론 엘리어트 이론이 다 100% 맞다라고 신뢰하지는 않는다고 말씀드렸어요. 하지만 이 과정에서 조정 파동의 길이 사이즈에서 상당히 앞고점을 돌파하고 다시 한번 압축 과정으로 내려왔다 그러면 저는 이 과정에 큰 라지 2파를 마무리했고 상승 3파를 가기 위한 압축적인 요소가 강하게 들어왔다라고 저는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상승 3파라고 한다면 28,000원대는 물론 저항을 받고 3만원대, 35,000원대까지도 볼 수가 있는데 35,000원대까지 본다는 것은 바로 내년 증권업종의 결산이 언제입니까? 내년 3월달이 되겠죠. 내년 3월에 결산법인이기 때문에 내년 3월달까지 한번 지켜본다면 충분히 그만한 실적이라든가 이런 부분 또 증권 업종에 새로운 뭐 호재성 재료가 나올 수도 있는 부분이 있고 그런 관점에서 오히려 대우증권의 비중 20%를 더 추가로 편입하는 이런 관점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따라서 1차적인 목표가 바로 28,000원 그대로 유지하고요. 비중을 20%에서 40%로 비중 20% 늘렸습니다. 예, 대우증권 봤고요. 이번에는 앞 시간에 포트에 편입하신 산성 PNC 보겠습니다. 미국의 줄기세포 지원 중단 소식 전해지면서 어제 줄기세포주가 거의 하한가 가까운 급락세를 보였었고요. 오늘은 반등을 시도를 했습니다. 총통님께서는 비중을 늘렸다라는 말씀을 주셨잖아요. 이유를 좀 들어볼까요? 네, 산성 PNC 같은 경우는 일단 바로 이제 그 9월달 식약청에서 이제 그 줄기세포에 대한 승인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긍정적 재료를 가지고 지난주만 해도 바이오 시대에 활짝 여는 아주 긍정적인 모습의 뭐 상한가 종목이라든가 강세 종목들이 아주 속출을 했습니다. 예. 그런 분위기라니까 뭐 상대적으로 바이오 쪽에 많은 우리 시청자분들이 관심을 많이 뒀고 저 자신도 이 산성 PNC에 관심을 많이 뒀습니다. 그랬더니 바로 이제 전일이었죠. 갑자기 또 뭔 얘기가 나옵니까? 또 이상한 얘기가 나오죠. 바로 이제 이 내용이 이제 줄기세포를 이제 지원하는 그거에 대해서 반대 의견. 그러니까 오늘은 좀 돌아섰던 하나의 관점은 또 뭡니까? 바로 이제 또 항소를 한다. 그런 부분 때문에 이제 다시 이제 이 부분이 바뀌게 된 하나의 관점인데요. 그러나 이런 부분을 놓고 본다면은 산성 PNC가 지금 실제로 갖고 있는 흐름을 놓고 본다면 급락에 따른 바로 방향 전환을 만들 수 있고 기술적 분석상 이격 조정을 해줬다고 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산성 PNC 같은 경우는 그래서 추가적으로 5%의 비중을 더 늘렸습니다. 물론 산성 PNC 같은 경우가 지난 금요일 날 매입 가격이 9,740원이었고요. 오늘 5% 비중을 더 두어서 9,100원에 편입을 했기 때문에 15%의 5% 추가적으로 비중을 확대시켰습니다. 다만 이러한 종목군들은 이제 우리가 중소형 테마라든가 이런 종목에 국한됐기 때문에 비중은 될 수 있는 한 10% 내지 20% 범위 내에서 매매하는 게 원칙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따라서 저는 비중을 더 늘리지 않고 한 5% 정도 사실 뭐 10% 더 늘려서 더 노리고 싶었습니다만은 한 5% 정도만 더 추가 비중을 확대시켰고요. 그래서 산성 PNC는 목표가 15,000원을 그대로 유지하고 그대로 5% 비중 확대로 유지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자 오늘 기업 분석을 해주신 종목이죠. LG생명과학 종가 기준으로 매수를 하시겠다 하셨는데요. 좀 전에 기업 분석 자세히 들어봤으니까요. 목표가 손절가 정도만 다시 한번 언급해 주세요. 네, LG생명과학은 앞에서도 이제 말씀을 드렸지만은 예. 대신 이제 LG생명과학에 대해서는 아마 그 단타를 한다든가 테마별로 쫓아다니면서 매매하시는 분들은 정말 어울리지 않는 종목입니다. 예. 쉽게 말하면 이런 종목은 조금 이제 우리가 뭐 직장인 뭐 분들이나 또는 또 뭐 개인 사업 하시는 분들 이런 분들 같은 경우는 뭐 바쁘게 다니시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뭐 주가를 제대로 볼 시간적인 요소가 없어요. 그러다 보면은 좀 보수적이고 안정형적인 종목 그런 종목이라면 좀 미래 성장성이 있고 한다 그러면 충분히 LG생명과학은 그만한 값이 있기 때문에 LG생명과학에 대해서 점수를 두고 계신다면 뭐 꾸준히 물량을 매수한다. 물론 이제 비중은 한 10% 정도밖에 두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금일 종가로 52,100원으로 매수를 잡고요. 기본적으로 1차 목표가 57,000원, 2차 목표가는 65,000원으로 단기보다는 좀 중기적이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이러한 종목은 좀 꾸준하게 지켜보는 그러한 전략으로 LG생명과학 하나를 포트에 편입시켰습니다. 네. 예, 청통님 새로 포트에 편입하신 종목이 한 종목 더 있으시다고요? 어떤 종목입니까? 이 종목은 조금 가격이 조금 낮은 종목입니다. 예. 실질적으로 이 종목은 코리아 봄뱅크라는 종목입니다. 코리아 봄뱅크라고 한다 그러면 이게 뭐 뱅크 회사냐? 이렇게 생각할지도 모르겠는데요. 역시 마찬가지로 바이오 관련 주식입니다. 근데 가격이 840원이에요. 도무지 이 회사를 추천한다. 이 가격이 왜 이렇게 싸냐? 이게 뭐 회사 문제 있는 게 아니냐? 전혀 그런 게 아닙니다. 사실 뭐 저도 바이넥스하고 이 종목을 비교를 하다가 바이넥스 종목이 오히려 더 양호하다라는 쪽으로 많이 생각을 했었어요. 바이넥스 역시 바이오 관련주고요. 예, 그렇죠. 예,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제가 이제 이 바이넥스하고 이제 관심을 좀 두다가 그래서 코리아 봄뱅크 같은 경우를 제가 한번 관심을 두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 바이넥스하고 이 부분을 같이 이렇게 겸비해 보다가 실질적으로 코리아 봄뱅크는 가격이 낮지만 그러나 이 종목의 긍정적인 모습의 한번 흐름을 놓고 본다면 한번 많은 비중을 두지 않고 한번 척후병으로 한번 공략을 해보자. 네, 이렇게 보겠습니다. 그래서 이 코리아 봄뱅크는요, 근골격계 그 바이오시밀러 전문 기업입니다. 그래서 골 이식제인 그 본 스폰지 및 이를 제조하는 방법에 대해서 특허 등록을 했고요. 또 이 본 스포츠는 생체 유리 골 조직 고유의 성질을 화학적 천을 이용해서 스포츠 형태의 이식제로 제조하는 방법에 관한 것이기 때문에 환자의 몸에 이식할 경우에 환자의 그 다양한 골 결속 부위에 적용이 뭐 수월하다 뭐 이런 부분이 있고요. 뭐 화학적 처리는 뭐 골 유도능을 향상시키기 때문에 골 결손 치유 효과가 매우 뛰어나다. 네, 이렇게 내용이 알려지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그 코리아 봄뱅크는요 우회 상장한 기업입니다. 근데 실질적으로 우회 상장하기 전에 이 기업이 가지고 있었던 게 뭐였냐면은 동아 골프 회원권이라는 회사였어요. 그래서 정말 잘 알지도 못하는 회사를 마침 이 기업이 이제 우회 상장으로 들어오다 보니까 그 기업과의 어떤 그 관계에서 이제 주가에 어떤 그 영향이 만들어졌는데 예. 실질적으로 이 코리아 봄뱅크는요 미국의 이 관절 관련한 회사를 100% 인수한 겁니다. 100% 인수한 그 회사만 해도 연간 매출이 거의 1억 불이 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당히 긍정적인 요소의 코리아 봄뱅크인데 가격이 840원입니다. 그러면 이 종목은 비중이 5%라고 말씀드렸지만 좀 단기적으로는 목표가를 뭐 1,000원, 좀 더 강하면 한 1,200원까지 들고 있습니다만 이 종목은 그냥 한번 꾸준하게 관찰하는 종목이다. 우리가 관심 종목으로 한번 둬보자. 네, 그런 의미에서 코리아 봄뱅크를 넣습니다. 예, 자, 고수의 대박 포트폴리오 총통님과는 매주 금요일에 함께하고 있습니다. 총통님이 갖고 계신 종목들의 이유 흐름들은 다음 주 금요일에 또 짚어보는 시간 가질 테니까요. 함께하신 분들은 계속해서 대박클럽과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어서 시청자 여러분들이 갖고 계신 종목 상담을 해드려야겠죠. 호순 해결사를 이어갑니다. 예, 샵 5588번으로 종목 상담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문자를 보내실 수 있고요. 전화 연결을 원하시는 분은 문자에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전화 연결부터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예, 시청자님 저희가 오늘 어떤 종목 상담을 드릴까요?
남의 화학이 궁금해서 전화드렸거든요. 예, 남의 화학을 얼마에 몇 %나 들고 계신지요? 18,300원이고요. 예. 20% 비중은 20% 갖고 있는데. 18,300원에 20% 정도. 최근에 주가가 많이 올랐을 때 사신 것 같은데요. 네네. 어제 좀 많이 내렸네요, 주가가. 네, 어제 많이 내려서 너무 걱정돼가지고요. 예.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지, 손절매라든가 앞으로 전망에 대해서 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주식 투자는 좀 길게 하시는 편이신가요? 글쎄요, 한 2년 전에 했다가 좀 고생을 했거든요. 예. 그래서 그때 고생한 거 그대로 지금 갖고 있고요. 예. 주식 같은 거는 삼성증권 이런 거는 그냥 갖고 있고요. 최근에 금년 4월 달에 내가 다시 한번 시작을 했거든요. 예. 그래서 제가 좀 비중을 조금씩 현금을 자꾸 늘려가다 보니까, 자꾸, 그래서 전번에 이제 애널리스트들이 좀 이렇게, 좀 괜찮다 그래가지고 제가 샀거든요. 예. 근데 그 후에 기대를 갖고 있었는데 쭉 빠져가지고요. 예, 일단 가장 중요한 게 손절가는 어느 정도나 잡아봐야 되는 건지일 것 같습니다. 시청자님, 네. 저희가 상담 잘 해드릴 테니까요. 네, 향후에 좀 더 궁금하신 점 생기시면 다시 한번 문자에 남겨주세요. 네. 예,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총총님, 최근 급등했던 국제 곡물 가격이 점차 안정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그래서 관련주들이 조금 내려온 모습이거든요. 어떻게 해석하세요? 네, 그래서 이 남해화학에 대해서 여러 가지 내용들이 많습니다. 특히 예. 그 곡물가의 움직임에 대해서 에그플레이션이라는 말이 돌고 있습니다. 그래서 에그플레이션, 그래서 달걀의 에그냐, 예? 이런 관점인데요. 사실 원어의 뜻은 에그 리컬처라 그러나요? 예. 그럼 잘 안 되네요. 그 다음에 인플레이션을 합성한 그 신조어로 곡물 가격이 이제 상승하는 이제 그런 부분에서 이제 그런 현상에서, 에그플레이션이라는 말이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곡물 가격이 상승했던 주요 요인으로는요, 지구 온난화와 기상 이변으로 한 이제 공급 감소라든가 또 육류 소비 증가에 따른 사료용 곡물 수요가 증가했고 경작지의 감소, 유가 급등을 한 여러 가지 제반 사항에 의해서 실제로 이러한 그 곡물 가격이 상승세를 많이 보였습니다. 이런 관점에서 이제 이 대표되는 게 이유와 관련된 종목군들이었는데 최근에 급등세를 올라갔다가 다시 또 급락을 했어요. 근데 제가 봐서는 이런 관점에서 나타나는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요. 실질적으로 곡물 가격이 상승하게 되면 실질적으로 인플레이 현상에 의해서 향후 경기가 둔화된다든가 상대적으로 지수가 더 하락할 수 있다. 이런 얘기들이 나와 있거든요. 그러니까 곡물 가격이 올라가면 곡물 관련 주식들은 괜찮지만 반면에 다른 부분은 약화될 것이다라는 이런 에그플레이션 이런 부분 때문에 실질적으로 나왔는데 곡물 가격이 올라가다가 단기간에 또 멈춰버렸거든요. 근데 제가 볼 때는 실질적으로 곡물 가격이 계속 상승하기는 조금 부담스러운 면이 있고 부분적으로 인플레이가 계속 일어나는 현상 같은 경우는 굳이 나쁘다고 할 수가 없습니다. 인플레이 현상이 부분적으로 발생하는 부분은 경기 회복률에서 올 경제 성장률만 하도록 계속적으로 5%가 넘고 5.7%까지 낙관적인 견해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라면 올 연말이나 내년 초에는 우리나라는 또다시 금리를 인상할 수밖에 없어요. 금리 인상 안 하면 이 인플레이 현상이 더 폭발적으로 일어나기 때문에 통화량을 어느 정도 조절하기 위해서는 금리 인상이 불필요하게 나타날 수밖에, 필요하게 나타나게 합니다. 금리 인상이. 이런 관점에서 에그플레이션이 계속 일어나는 것은 실질적으로 부분적으로는 곡물 가격이 상승하면서 경제에 어느 정도 부담감이 될 수도 있지만 실질적으로 올라갈 수 있는 부분에서는 큰 어려움은 없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부분에서 남해화학은 실적 턴어라운드가 확실되는 기업이기 때문에 일단은 조금 보유하고 계셨다가 올해도 순이익이 595, 그 다음에 올해 매출액이 전년 대비 21.8% 증가해갖고 1조 1921억을 기록하고 있고 영업이익이 902억으로 흑자 전환할 것이라는 이러한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1차적으로 목표가는 제가 볼 때는 18,300원대에 매수를 하셨는데요. 추가적으로 좀 더 올라간다 그러면 바로 18,500원대. 그 다음에 좀 더 강하면 2만원대까지는 충분히 올라가지 않겠는가. 그래서 지금 현재 그 남해화학 같은 경우는요,
추가적으로 상승 여력이 충분히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기다려 보셨다가 2만 원대 근처까지 오시면은 좀 정리하시고 다른 종목 교체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의견 드리겠습니다. 예. 자, 문자 샵 5588번으로 실시간 종목 상담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어제부터 또 오늘도 이 종목을 상담을 요청하신 분이 계셔서 먼저 좀 해드리겠습니다. 코리아나가 들어와 있는데요. 7538님께서 보내주셨고요. 매수하신 가격이 1255원 20%입니다. 급등락이 심하던데 목표가와 향후의 전망이 알고 싶습니다. 이렇게 문자를 남겨주셨습니다. 총통님, 코리아나가요, 어제 상한가까지 올라갔더라고요. 네. 예. 아, 이 코리아나. 제가 그 여성이 아니라서 그 화장품에 대해서 잘 모릅니다만은 어쨌든 한방 화장품이라든가 그런 부분적인 요소도 있고요. 또 코리아나가 그 웅진 그룹에 다시 한번 M&A 될 것이라는 장중 루머가 돌았습니다. 그런 내용 때문에 전일 상한가를 들어갔다가 오늘은 위아래를 마구 흔들리면서 등락의 흐름을 보였는데요. 코리아나 같은 경우는 일단 그 지난해 영업 손실이 63억, 영업이익은 전년 대비 감소하는 이런 과정을 보였습니다. 실질적으로 코리아나 화장품이 지금 현재 그 당기 순 손실이라든가 당기 순 이익 같은 경우가 감소하는 과정이 있기 때문에 실제로는 부담스러운 요인이 있었습니다만은 요 안에 그 실질적으로 충남 천안시에 있는 토지의 그 자산 재평가 결과 419억 정도의 재평가 가치액이 발생했기 때문에 그런 내용과 또 웅진그룹에서 과거 11년 전에 매각을 했거든 이거를요. 예. 근데 또 대산다. 네, 그런 부분이 또 한번 또 루머가 장중에 퍼지면서 하여간 그 UFO 방송이 장중에 많이 댕깁니다. 네, 근거 없는 루머죠. 그런 부분 때문에 이제 그 급등하게 됐는데 지금도 보면은 코리아나는 조금 한번 기다려볼 필요가 있어요. 물론 매입 가격이 1250원이기 때문에 한번 보유하고 계시면요. 좀 한번 보면은 1600원대 라인까지 한번 더 올라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앞전 고점까지 올라갈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한번 보유하셨다가 1600원 라인대에서 한번 차익 실현하는 것도 좋지 않을까. 왜냐면 지금 현재 그 기능성 화장품이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상대적으로 긍정적인 내용이 많이 알려지고 있고 또 다소 이제 그 웅진그룹에서 또 화장품 시장으로 또 들어들었어요. 그래서 이제 3파전에 이런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는데 그 과정에서도 또 경쟁을 하다 보면 또 화장품이 잘 팔립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 좀 기다려볼 필요가 있겠다. 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자, 최종 투자 결정은 시청자 여러분들이 하시는 거니까요. 여러 전문가들의 말씀 잘 들어보시고 현명한 투자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고수는 해결사 시간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오늘 수고해주신 제5대 총통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릴게요. 고맙습니다. 예, 대박클럽은 항상 시청자 여러분들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샵 5588번으로 종목 상담받고 싶으신 종목 보내실 수 있고요. 또 투자와 관련된 여러 가지 궁금증들 남기실 수 있습니다. 친절한 상담을 해드리겠습니다. 오늘 다 못 대드린 종목들은 다음 주 월요일장에서 풀어드리도록 할 테니까요. 계속해서 저희와 함께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주말 잘 보내시고요. 저희는 월요일에 다시 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